안녕하십니까. 연세 OK병원 신경외과 원장 김창욱입니다. 여성은 생리주기, 임신, 출산, 육아 및 폐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허리 통증이 심한 편입니다. 첫 번째로 임신 시 태아의 무게 및 에스트로겐 및 프로게스테론 포함한 호르몬의 변화로 근육과 인대, 관절이 늘어나면서 허리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출산 후에도 육아 및 가정일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허리 통증이 훨씬 심한 편입니다.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은 누구나 허리나 관절이 약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에스트로겐 농도가 낮아지면서 뼈의 밀도가 낮아지는 골다공증이 흔히 오게 됩니다. 이외에도 근육과 관절은 약해지면서 체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허리나 목을 포함한 척추 그리고 관절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올바른 자세입니다. 허리를 구부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 몸이 회복될 경우에는 복부와 허리 근육 강화 운동, 우리가 흔히 코어 운동이라고 하죠.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체중이 출산 후에는 줄어들게 되지만은 관리를 꾸준히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유가 허리에 굉장히 많이 부담이 갑니다. 허리를 구부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가능한 한 수유 의자를 이용해서 덧붙여서 수유 쿠션을 이용해 팔꿈치 높이에서 아이를 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척추의 압박 골절이죠. 골다공증이란 척추의 골밀도가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농도가 줄어들면서 폐경 이후 골다공증이 아주 빈발하게 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척추의 압박 골절이 이어지게 되고 척추 성형술 등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골다공증 자체로도 디스크나 뼈, 인대에 영향을 주어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기 전 충분한 워밍업이 중요하죠. 우리가 흔히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가볍게 몸을 풀어주시는 게 좋고, 허리에 가장 부담이 덜 가는 운동은 산책입니다. 산책할 때 허리를 배에 붙이는 느낌으로 배에 힘을 주고 빠른 걸음으로 30분에서 40분 정도 산책하는 것이 허리에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이외에도 자전거나 수영 같은 허리에 부담이 덜 가는 전신 운동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체중을 줄이는 다이어트의 경우 척추를 포함한 전신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체중을 뺀다는 게 살과 근육을 같이 빼는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근육량이 줄어들 경우에는 척추를 포함한 전신 관절에 영향을 주어 허리 통증이나 심할 경우엔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부족으로 인해 골다공증 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운동을 포함한 식단의 조절이 중요하며, 이상적인 체중 감량은 한 달에 0.5에서 1kg 정도가 적당합니다. 높은 굽의 신발을 신을 경우 발끝이 올라가면서 골반이 뒤로 빠지고, 그리고 허리가 큰 아치형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면은 자체로도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고, 높은 굽의 신발을 신고 걸을 때도 균형을 잘 못 잡으면서 발목이나 무릎, 고관절, 허리에 무리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플랫슈즈 같은 경우에는 신발 따라 다르겠지만은 쿠션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피로 및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높은 굽의 신발이 더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높은 굽의 신발의 경우에는 오래 서 있는 직업군의 경우에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방을 멜 때는 한쪽으로 매기도 하고 양쪽으로도 매죠. 한쪽으로 매는 경우에는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허리, 어깨 그리고 목에 더 안 좋겠죠. 왜냐하면 한쪽으로 균형이 실리기 때문에 몸 전체가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양쪽으로 매는 가방의 경우에는 가방이 너무 무겁거나 오래 멜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허리를 구부리게 됩니다. 이는 정상 균형을 벗어나기 때문에 목이나 허리에 피로나 심할 경우에는 디스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체중의 10에서 15%를 넘지 않는 가방을 매면서 자주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성은 호르몬 변화, 임신, 출산, 육아 및 폐경 이후의 생리적 변화로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디스크 그리고 협착증
그리고 전방 전이증 등의 뼈가 앞으로 빠지는 질환들이 흔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허리 통증은 당연히 여자니까 겪어야 된다, 이건 아니고,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빨리 와서 조기 검사와 치료가 중요합니다. 단순 허리 통증은 염자나 후관절통이라고 해서 특정한 자세에서 생기는 통증이 대부분이며 일주일 이내로 저절로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스크성 통증의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허리를 구부리거나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심해지는 통증입니다. 당연히 다리가 저리거나 유감각, 근력 저하할 경우에는 디스크를 훨씬 의미할 수 있겠죠. 따라서 허리 통증이 1주에서 2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병원으로 가서 전문가의 이제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생기는 허리 통증은 여러 가지죠. 가장 흔한 건 잘못된 자세, 그리고 전날에 허리를 너무 많이 이제 썼을 때는 이제 근육이나 관절에 경직이 일어날 수 있죠. 이 외에도 이제 디스크 통증이나 이제 좀 드문 질환이긴 하지만 이제 강지성 척추염 같은 척추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통증이 하루 이틀 내로 좋아진다 하면 잘못된 자세, 아니면은 전날에 허리를 너무 많이 써서 생기는 근육이나 관절의 경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통증이 일주일에서 2주 이상 지속이 되거나 이제 다리 쪽으로 저림이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이 된다 할 경우에는 빠른 병원으로 내원해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로는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죠. 길게 봐서 6주 이상의 이제 주사나 약물 치료, 물리 치료를 포함한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는 대개는 내가 증상이 그만큼 심한 거고 수술적 치료가 이제 필요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한 신경학적 증상이죠. 신경학적 증상이라는 건 디스크 내 협착증에 의해서 신경이 직접적으로 눌려서 생기는 방사통이나 근력 저하,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내 통증이 심할 때죠. 예를 들어서 20분을 못 걷고 쉬어야 될 때, 이럴 때는 영상 소견과 종합하여 수술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이제 생리 주기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 훨씬 흔한 편입니다. 따라서 남성분보다 좀 더 세밀한 병력 청취가 필요하며 골밀도의 감소로 인한 골다공증, 그리고 이제 호르몬 변화로 인한 근육과 뼈의 이제 변화, 그리고 디스크나 협착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는 편입니다.